네, 외국인 현선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200억 원 정도, 선물 시장에서 4천 계약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290억 원 정도의 매수세 지금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뱅가드 우려 현실화될 것인가? 여기다가 프로그램 부담까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뱅가드 펀드의 그 ETF 변경에 따른 매물 부담은 좀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블럭 형태로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 받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블랙락이라든지 다른 펀드 쪽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문제는 이번 주부터 이것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약화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달러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매도하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인 만큼 초반에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걱정했던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는 우리가 수급적으로 약간 걱정했던 형태가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외적인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된 조정 혹은 예상된 수급 정도이니까 심각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 고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고, 이 부담은 이번 주나 1월 하순 정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들은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방어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수는 사실 아직도 2,00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빠진 게 아닌데 종목들의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시세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방어주들이 훨씬 더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어주와, 그리고 삼성전자 별로 안 빠졌죠. 그리고 자동차주가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서 시황적으로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낙폭 과대에 따른 흐름 혹은 엔달러 환율의 90달러대 90 수준으로 근접을 하면서 약간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기대감이 먼저 들어오면서 자동차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라든지 개인 선호주들의 주가 움직임이나 실질적인 시장 체감에 도움이 안 되는 액션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체감이 안 나온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맨은 외국인으로 잡아오신 거죠? 네. 네, 외국인이 코스피 소형주 제외하고는 좀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거의 바스켓 매도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업종에서 화학주가 매수가 좀 잡혀 있다는 부분인데, 화학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화학주 매수가 잡히는 부분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추정으로는 OCI 매수 금액이 거의 화학주와 다른 종목들까지 매도로 잡을 만큼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OCI 시세는 좋지 않지만 일단 수급적으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바스켓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매도 업종, 그러니까 매수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찾을 수 없는 양상인데, 최근에 시세가 종목들이 일부 좋은 쪽은 또 기관이 선호하는 쪽이에요. 근데 기관들은 현재 위치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이러한 쪽에 대한 집중적인 매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오히려 실질적인 시세에 좀 더 영향력을 좀 크게 미치고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뱅가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총 9조 원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 하루에 800억 원씩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가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한다면 피해자와 또 수혜주가 새롭게 생길 것 같은데, 가장 또 피해가 우려되는 게 삼성전자의 우선주다. 그리고 반면에 롯데칠성이나 LG하우시스 같은 종목들 새롭게 좀 수혜가 기대되기도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MSCI나 FTSE에 대한 그 편입 여부에 따라서 수피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시스템적인 문제라면은 기업의 가치의 훼손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뱅가드 펀드의 물량 출회가 대규모 우려되는 그런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이러한 쪽 종목들은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고, 반대로 말씀하셨던 어떤 다른 쪽 펀드를 추종하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회성 매수가 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업종 내지는 종목 자체가 전략적으로 아주 스케일 큰 매매로 진행되기엔 좀 어렵지 싶고요. 일시적으로 시장에 지금 심리적인 부담은 계속 되겠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일주일에 3,600억, 하루에 800억 정도의 매도가 예상이 된다.
하루에 800억 정도라면 물론 소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앞으로 그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식을 비싸게 살 거냐 이거죠. 저도 쉽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예상 물량이 출회가 될 것이 일부 예고돼 있다면 주식 비싸게 안 사죠. 어느 정도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도 떨어질 테니까 주식을 싸게 사려고 하는 그 심리가 현재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는 시세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현금 확보라든지 혹은 매수 타이밍을 이 부분이 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라든지 혹은 뭐 1월 말 2월 초까지 이어지는 4분기 실적 확인까지 연계가 된다라면은 당분간 시장은 상승 쪽으로의 강력한 탄력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지수가 미국 시장과 함께 일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유틸리티 방어주들 혹은 내수업종 쪽에서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중기적인 어떤 최근에 12월부터 이어진 박스에 상단을 좀 터치했다라는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수주 가운데서 또 수급이 뒷받침되는 그런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꼽으셨나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이라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최근에 통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쪽에서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료 인상에 대한 수혜로 올라왔다라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셰일가스에 대한 장기적인 플레이죠.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현재 중기적인 추세도 살아 있고 수급도 유효한 한국가스공사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 한 85,500원, 84,4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대는 일단 전고점 정도까지 한번 노리지 않을까 87,500원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대는 77,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뱅가드 부담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우려가 해소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노려보자. 지금은 경기 방어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는 84,400원, 목표가 87,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